웹툰의 장르물, 로맨스부터 판타지, 그리고 아포칼립스까지. 안녕하세요. 다음화가 궁금해지는 웹툰 연출의 박연조입니다. 오늘은 액자식 구성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자식 구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실제 그 액자를 말하고 있는데요. 액자의 테두리를 외부 이야기라고 하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내부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 이야기는 1인칭 시점이나 3인칭 시점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전개되고, 내부 이야기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진행이 됩니다. 결국 이야기 시점에서 들어가기 전에는 이 이야기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다가 이제 실제 내부 이야기로 진입하는 거죠. 그래서 전지적 작가 시점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자,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라고 누군가 화자가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외부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이야기에서 주인공과 조력자와 적대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시작되면 그것은 내부 이야기가 됩니다. 이런 형태를 액자식 구성이라고 합니다. 역전적 구성과 옴니버스가 있다고 하는데요. 역전적 구성은 시간만 거슬러 올라가 과거 회상으로 가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요. 독립된 짧은 이야기 여러 편을 한 가지의 공통된 주제나 소재를 중심으로 만들어가는 이야기형 옴니버스입니다. 그래서 옴니버스는 합승마차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공포 장르인데 1편은 어른들의 이야기고 2편은 아이들의 이야기, 3편은 외국인에 대한 이야기, 이런 식으로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근데 결국은 주제는 같은 곳을 향해서 가는 것, 이것을 형태라고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피카레스크식 구성도 있습니다. 피카레스크식 구성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것은 원래는 악한 소설이 취하고 있는 형식인데, 주인공은 악독한 짓을 하는 사람, 피가로라고도 하죠. 예, 대체로 1인칭 서술자 시점으로 주인공이 고백하는 형식으로 독자와의 친밀감이 생기고 독자가 실감나게 읽을 수 있다. 이런 것이 이제 강점인데, 주인공은 이런 내용을 통해서 성장하고 뉘우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악한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뉘우치게 된다, 반성하게 된다, 이런 형태가 이제 발전해서 피카레스크식 구성이 되었고요. 평면적 구성과 입체적 구성, 자, 어떤 구성이 좋을까요? 우리는 현재 입체적 구성이 훨씬 더 재미있게 와닿죠. 입체적 구성을 한번 보면요, 시간의 순서와 관계없이 시간이 전개되는 구성으로 과거와 현재, 이런 내용이 입체적 구성이고요. 미래의 다양한 시간대에 사건이 전개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재미 요소를 준다라는 것이죠. 독자에게 흥미를 유발하고 긴장감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전개 과정을 파악하기 힘들 수도 있다. 평면적 구성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 시간 순서에 따라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래서 내용 파악이 쉽다. 하지만 주요 사건이 시작되기 전까지 독자가 지루해질 수 있다는 것이 약점입니다. 현재 작품들은 대부분 이야기 구조를 역전적 구성으로 해서 재미있는 부분을 먼저 뽑아내고 거기에서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는 형태의 입체적 구성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구성들은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하면서 하나씩 이렇게 또 예시를 보면 금방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고요. 우리는 이제 작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콘티라는 것을 이용합니다. 이게 이제 영화에서는 스토리보드라고도 하고, 대부분 콘티라는 단어를 쓰진 않는데 이 만화 쪽에서는 일본하고 한국이 콘티라는 단어를 써서 이야기 구조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 콘티는 그림의 구도입니다. 등장인물, 그림의 구도, 배경, 의성어, 의태어 같은 것들, 이런 효과음들이 들어가고 대사와 말칸 등이 들어간다. 결국은 이 콘티는 뭡니까? 각 컷마다 이야기 구조를 짤 수 있는 구성 요소입니다.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자고요. 이 컷 하나 안에는 뭐가 있나요? 인물에 대한 숏이 있습니다. 인물을 전신으로 보여주면, 그 다음에 반신으로 보여주면 미디엄 숏이 되겠죠. 그리고 좀 더 가까이 오게 되면 점점 비클로즈업 숏이 되고 클로즈업 숏이 되고 익스트림 클로즈업이 숏이 되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컷 안에는 숏이 있는 거예요. 피사체를 가까이 갖다 대면 줌인해서 이 피사체에 대한 숏이 그 복선이나 암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콘티는 각 컷을 여러 컷으로 연속성 있게 만들어준다. 분절된 컷을 연속성 있는 컷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콘티이고, 이 콘티를 잘 만들어야만 이야기를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하는데 재미있게 요소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콘티에는 그래서 칸과 여백, 등장인물 배경, 효과음, 말칸, 대사가 있습니다. 이 말칸은 말풍선이라고도 하고요. 사실 여기에 있는 여백은 만화책에서는 많이 볼 수 없는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여백이 거의 없어요. 만화책은 지면의 제한 때문에. 그러나
웹툰으로 바뀌면서 여백이 연출의 아주 중요한 요소로서 등장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데생과 펜터치. 데생이란 어떤 이미지를 주로 선으로 그리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색채보다는 선으로 대상의 형태나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게 되기 때문에 좀 더 콘티에서는 가볍게 그린 러프한 스케치를 데생에서는 조금 더 형체가 드러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모든 몸짓이나 포즈가 이해될 수 있는 형태로 그려지는 것을 말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펜 터치를 통해서 작화가 완성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색이나 배경이나 편집을 통해서 이제 완성 원고로 만들게 되는 것이고요. 자, 배경, 편집, 예, 채색, 이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요소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웹툰 장르별 작품의 특징과 장르물입니다. 여기서 이제 장르를 보게 되면요, 장르란 프랑스어로 유형을 뜻합니다. 타입이에요. 작품의 유형을 분류하는 데 쓰이는 말입니다. 그리고 웹툰을 선택하는 기준은 장르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층을 보게 되면 20대는 하루 평균 12작품 정도, 15작품까지도 본다고 하나요. 만화나 웹툰의 장르는 에피소드나 옴니버스, 스토리 부분에서 일상, 개그, 코믹, 판타지, 액션, 무협, 드라마, 순정, 감성, 스릴러, 공포, 시대극, 스포츠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장르는 영화 장르에서 파생된 결과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어떤 장르가 있는지 좀 자세히 볼까요? 로맨스, 주로 남성과 여성의 연애를 중점적으로 다룬 장르를 로맨스라고 하고요. 판타지, 중세나 이세계, 다른 세계를 말하죠. 예, 이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공간적 배경이죠. 마법과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주요 사건이나 배경 요소로 사용하는 장르. 이 판타지 장르가 사실 이 작품들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상상력의 허구 사상이죠. 그래서 판타지가 들어감으로써 독자들한테 좀 더 재미있는 요소를 제공해 준다. 그런 것이고, 자, 로파는 로맨스 판타지의 줄임말이고요. 판타지 세계를 배경으로 남성과 여성의 연애가 주요 사건으로 등장하는 장르입니다. 현파는 현대 판타지예요. 그래서 현대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판타지 장르. 역사물도 있고 대체 역사가 있는데,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이나 인물들을 소재로 하는데, 대체 역사는 그럼 뭐라 그러냐? 기존에 있던 역사를 약간 비틀어버린 거죠. 그래서 좀 더 다른 역사관을 보여주는데, 그 역사관은 그럴듯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체 역사라고도 합니다. 무협은 내공과 무술을 사용하는 영웅 이야기가 주로 나오겠죠. 여기에 판타지 무협, 그래서 판무라고도 합니다. 판타지 세계를 배경으로 하는 무술을 사용하는 영웅 이야기. 미스터리가 있는데 미지의 요소를 다루는 장르로 보통 초자연적인 이야기와 수수께끼를 푸는 이야기입니다. 이 미스테리 장르는 악당, 적대자가 잘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독자들이나 관객은 미스터리 장르를 보게 되면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어떤 등장인물이 적대자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파헤치는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탐정에 대한 그런 작품들도 많고, 그 다음에 SF 같은 작품들도 많이 나옵니다. 미스터리에는. 퓨전이나 현대물, 약간 바꾼 거죠. 약간 내용을 바꿔서 좀 더 새롭게 만드는 그런 작품들을 퓨전이라고도 하고요. 게임적 요소를 넣어서 만든 게임 세계관을 가진 장르. 이런 장르들이 이제 실제 어떻습니까? 장르물로 발전할 수도 있는데, 장르물은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축구와 야구 같은 스포츠를 소재로 한 장르, 패러디, 기존 작품의 내용을 문체, 이런 것들을 교묘히 바꾼 거죠. 그래서 모방하거나 과장해서 좀 재미있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패러디고요. 이런 보이스 러브의 줄임말로 남성 동성애 서사를 포함하는 장르이고, 이런 걸스 러브의 줄임말로 백합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성 동성애 서사를 포함하는 장르입니다. 라이트 노벨, 표지 및 사파의 애니메이션풍의 일러스트를 많이 사용해서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소설을 라이트 노벨이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많이 발전하는 거죠. SF는 사이언스 픽션의 약자입니다. 미래를 배경으로 하거나 과학과 기술, 우주여행, 시간여행, 초광속 여행, 뭐 이런 형태의 평행우주, 외계 생명체 등을 보여줍니다. 미스터리 장르가 또 SF랑 접목이 많이 되고요. 팬픽은 특정한 작품이나 유명인의 팬이 돼서 작품의 캐릭터나 세계관, 설정 등을 재사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이끌어내거나 패러디한 2차 창작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장르가 팬픽에 많이 등장합니다. 장르물을 한번 볼까요? 장르물은 장르적 관습을 가지고 고유의 코드 및 패턴을 지닌다고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장르적 관습을 가지고 고유의 코드 및 패턴을 지닌다고 하는데, 장르적 관습은 일정 부분 대중의 흥미와 기호를 중시하는 경향을 가진다. 자, 이것은 뭐냐면은
같은 내용인 거죠. 같은 내용인데 작품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원인과 결과, 뭔가 사건이 비슷한 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보여주는 것들이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런 흐름을 너무 좋아하는 거죠, 독자들이. 그럴 때 장르물이 되는 겁니다. 시대와 상황, 독자의 니즈에 따라서, 필요성에 따라서 얼마든지 새롭게 만들 수 있는데 구조는 같다는 거죠. 이 형태는 다르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구조, 프로세스가 같기 때문에 독자들이 그 부분을 되게 좋아한다. 왜냐면 독자들은 전에 있던 그 구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을 갖게 돼요. 그래서 보면 볼수록 좋아하는 그런 장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장르물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특정한 장르적 속성과 핵심 서사가 그 속에 속성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고요. 어떤 작품이 성공할 경우 그 뒤로 비슷한 문법이나 법칙 등이 틀에 맞춰져서 작품이 나오게 된다. 이것이 그러니까 같은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마니아층을 형성하는 작품들인데 오른쪽 그림을 보면 로맨스가 가장 큽니다. 서사 구조가 명확한 장르로는 로코, 로맨스 코미디, 로판, 로맨스 판타지, 대체 역사 등이 있고 추리, 호러, SF 등의 장르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로맨스가 가장 크다는 거죠. 지금 장르적 관습을 따라가는 건데 남녀가 사랑하는 부분이 로맨스가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장르물의 형식과 세분화를 보게 되면 장르물 작품들은 현재 자신의 작품이 어떤 장르를 취하고 있는지 장르물로의 발전이 가능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장르물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형식은 다음과 같은데 이 장르물의 작품들은요, 독자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이 장르물의 구조를 쫓아가지 않으면 독자들이 외면을 합니다. 그래서 장르물을 만들 때는 이 구조 라인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독자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을 넣어주지 않으면 독자들이 외면하고 장르물에서 비켜가는 형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특히 로맨스일 경우는 왜 이게 장르물이 되었냐면 남녀가 사랑하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예전에는 우리가 중세시대를 기준으로 한다 보면은 이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전쟁을 많이 하면 이제 전쟁을 하러 가는 기사들이 나가게 되고 그 안에 남는 분들이 이제 귀족이라든지 귀족 부인이라든지 아이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호위병사들이 많이 남아있겠죠. 근데 호위병사들이 대부분 젊고 유능한 그런 또 무술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뭐 좀 박식한 사람들이 남아있겠죠. 근데 이제 귀족 부인들은 뭔가 남편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젊은 호위무사와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금지된 사랑이죠. 근데 이것을 로망스라는 언어로 소설을 많이 썼습니다. 이 소설에 이런 금지된 사랑을 하는 부분을 이제 그린 거죠.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는데 이 귀족 부인들이 그런 것들을 보고 굉장히 간접적인 체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전하는 거죠. 금지된 사랑이 굉장히 짜릿하죠. 할 수 없는 사랑,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사랑들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재미 요소가 높아지고 갈등 구조도 커졌겠죠. 이런 것들이 발전해서 로맨스라는 장르물이 됐어요. 근데 이게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는 장르물에서 장르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장르가 된 로맨스를 좀 더 세분화해보자 이거죠. 세분화하면 어떻게 되느냐? 장르물의 형식은 자, 먼저 우리가 타임슬립, 시간에 대한 장르물을 먼저 볼게요. 타임슬립이 있습니다. 미끄러지다의 슬립을 가지고 있는 타임슬립물의 장르물인데 인물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과거, 미래, 현재 등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요즘에 나오는 대부분 로판 이런 작품들이 다 타임슬립물이 많죠. 과거로 가기도 하고 미래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주의할 게 뭐가 있느냐? 자의식이 살아있어요. 주인공은 자신이 뭘 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타임슬립물에 많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타임루프는 상황이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겠고, 타임워프는 휘게 만들다. 그래서 과거나 미래의 일이 현재와 뒤섞여 나타나는 것이 타임워프물이 되겠습니다. 자, 용어를 한번 알아보면 장르물에는 트립, 개인이나 여러 사람, 사물 등이 과거의 시점에서 세계가 나오고 이 세계가 나오고 창작물 속으로 이동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게임이나 소설 속에 들어가는 것을 극중극 형태의 장르물입니다. 이 세계, 인간계가 아닌 다른 세계를 말하기도 하고 헌터들이 길드를 이루어서 게이트를 통해서 던전에서 몬스터를 사냥하는 헌터물 이런 것들이 이제 2세기물에서 많이 나오는데 굉장히 많이 판타지물로도 많이 쓰이고 있죠. 여기는 이제 장르물에서 특별히 볼 수 있는 동굴 같은 게 좀 많이 나오게 되겠고요. 그 동굴을 벗어나면
이제 다른 세계로 넘어가거나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게이트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생물이 있습니다. 환생,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여러 가지 목표를 이루려고 노력했지만 목표를 이루지도 못해보고 다시 태어난다. 빙의는 다른 누군가가 되는 것이 빙의물이고, 회귀는 낭만적 시대로 되돌아간다. 회귀물입니다. 이것을 세 개를 다 합친 것은 회빙환이라고 합니다. 회귀, 빙의, 환생의 앞글자를 합친 단어인데요. 환생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전에 살아왔던 부분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환생물에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야만 주인공은 남들보다 좀 더 좋은 능력치를 얻을 수 있잖아요. 예, 이런 것이 환생물의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로맨스 판타지의 세분화를 보겠습니다. 새로운 관습에 따른 세분화. 이 로맨스 판타지에는 영예물이 있고 여왕물, 여제물, 악녀, 빙의물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에 따른 세분화는 걸크러쉬도 있을 수 있고요. 조신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굉장히 순정적인 그런 여성상이었다면 지금은 좀 더 강인한, 생존 본능이 강한 그런 여성상이 많이 나오게 되겠고요. 오히려 남자들이 조신해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현실에 살고 있는 주인공이 갑자기 과거로 돌아가는 경우에는 주인공이 자의식이 살아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과거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빙의한 인물보다 정보와 지식을 많이 습득하고 있어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인데, 결국 이것은 희망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장르물의 예시, 여기도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게이트를 통해서 장르를 이동하는 타임슬립물이 많이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독자들이 모르기 때문에 나레이션을 통해서 많이 설명해 준다. 책 속으로 들어가는 극중극 형태들이 있을 수 있다. 여기 이제 동굴 등이 나타났네요. 게이트를 통해서 이 세계로 향하는 동굴,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장르물의 또 특징, 요즘에 또 많은 부분들이 자연재해도 많이 일어나고 산업재해도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아포칼립스라는 그런 장르물이 있습니다. 라틴어 어원으로는 덮개를 벗겨내다, 깨우쳐 알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종교적으로는 세상의 종말, 세상 종말에 대한 계시나 묵시를 의미합니다. 자, 아포칼립스는 세상 문명이 몰락하는 과정에서 인간성이 실종되는 비참한 현실을 다루게 되는데요. 큰 중심 사건은 세상이 몰락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죠. 근데 이 안에 있는 에피소드는 뭐가 있냐면은, 이 몰락하는 과정에서 인간들이 과연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 이것을 보여줍니다.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나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이런 환경에 처하니까 나쁜 사람이 돼버리는, 우리가 모든 인간 등을 볼 수 있는, 인간의 군상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런 인간의 군상을 보다 보니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포스트 아포칼립스는 세상 종말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생존자들이 어떻게 처절하게 살아가는 것인가, 생존 투쟁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사람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환경을 주는 것이죠. 장애물을 크게 줘서 장애물을 견딜 것이냐, 넘어갈 것이냐, 못 넘어갈 것이냐, 이런 것들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 구조가 굉장히 최고조로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장르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은 이런 장르물, 아포칼립스 장르물 등은 유토피아를 희망으로 보는 겁니다. 결국은 이 화면에 나오는 모든 환경은 디스토피아적인 현상을 보여줍니다. 안 좋은 환경을 보여주죠. 그래서 그러나 이 디스토피아적인 환경을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 유토피아를 꿈꾸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토피아를 바라보는 그런 형태의 희망을 갖게 되는 그런 작품들이 이제 장르물 중에 아포칼립스와 포스트 아포칼립스 장르물이 되겠고요. 환상성의 장르물? 이건 뭔가 환상성이란 것이 바로 뭐냐면은 판타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 세계의 영역을 벗어나는 초자연적인 세계, 이런 환상성의 판타지는 로맨스도 제가 장르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환상을 줍니다.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사랑을 이루어지게 해주는 그런 환상성을 주게 되죠. 이것을 처음으로 쓴 사람은 츠베탕 도토로프라는 그런 작가인데요. 저서 환상 문학 입문이라는 책에서 이론적 배경을 만들어 줬습니다. 예전에 이제 여성상은 애교, 희생, 보살핌이었지만 지금은 생존으로 변화되고 있다. 자, 장르물에 요즘에 또 노블 코믹스가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웹툰을 재제작하는 크로스미디어하는 작품들 중에 웹소설 원작으로 하는 그런 작품들이 노블 코믹스라는 장르물이죠. 검증되어 있기 때문에 재미 요소도 이제 좀 더 높아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글로 표현되는 웹소설과 만화로 표현되는 웹툰. 자,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스토리텔링 문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글과 그림이라는 표현 수단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독자가 받아들이는 감정도 달라질 수 있다. 각색을 통해서 새롭게 창작되기 때문에 2차 저작물보다는 2차 창작물로 인정받고 있다. 새로운 작품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스토리텔링이 달라서 그래요. 영화, 드라마 등의 영상물로 만들어질 경우 웹소설보다는 이미지 형태인 웹툰을 선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리 만들어진 그림의 형태를 보게 되면 좀 더 이 배우들을 매칭하기도 쉽고 이야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훨씬 수월하겠죠. 글로 보는 거를 상상하기보다는 그림으로 봐서 이미지를 형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가 되겠죠. 자, 이렇게 둔화되는 노블 코믹스 형태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 오늘은 이 장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걸 알아보겠습니다. 웹툰 제작의 콘티 제작 기법. 예, 이 부분인데요. 실제 콘티를 만들어 보면서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했던 장르물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장르물이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장르물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콘티를 한번 재미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화가 궁금해지는 웹툰